안녕하십니까. 현대화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장세에 대한 전망과 함께요. 또한요,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군들이요, 전일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 상승 이유와 지속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하락한 3187포인트로 하락 마감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인 1.4포인트가 상승한 105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연중 고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업종 대표주라 일컫는 대형주들이 상승 탄력이 약화된 반면에요, 개별 종목들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보면은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이 만기일이에요. 자, 그러면 선물 옵션은 그죠? 동시 만기일은 3월, 6월, 9월, 12월, 그렇죠? 이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9월물 내일 모레가 두 번째 목요일이죠. 그러면 9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지난 두 번째 금요일서부터 한번 수급사항을 보면은 그러면 6월 12일 이후에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정도를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한 1조 원 정도 순 매수죠. 기관도 8,600억 정도 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선물 시장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심의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된다 해서 외국인들이 1조 8천억대, 또 6월 11일이니까 아마 요 부근일 거예요. 그렇죠? 요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요때 가격대상, 그렇죠? 그러면 한 3,200, 한 20에서 50포인트 되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직근 가격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크게 끌어올리려는 모습과 3,220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저항, 오늘 내일과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은 좀 저항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좀 지수는 억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도 당연히, 그렇죠? 약한 흐름이 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강하고, 또 글로벌 증시도 그렇죠?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이 0.8% 최근 상승 흐름이 강하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1.5% 상승하면서 최근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모습이고, 대만만이 약보합이 0.3%, 유럽 증시도 좋고 미국 증시 좋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시장이 계속적으로 억눌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죠? 요 부분이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시장 흐름에 글로벌 증시를 따라갈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 그죠?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이 나온다면, 그죠? 한 번 정도 매수에 가담을 해달라. 왜냐면은 목요일 이후로, 그죠?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가 일어난다라면, 그죠? 오히려 만기를 전후로 해서는 조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 마이너스권에서는 오히려 조금 매수 관점에 나오고, 만약에 내일 좀 플러스권으로 나온다면 조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물 쪽에서 시작했던 가격대가 3,200, 한 20포인트, 그러니까 요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아래로 놓였던 가격대가 중간 가격대 때문에 그 이상 만기 때까지, 목요일까지는 좀 더 위로 뻗을 가능성 좀 낮게 봐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권에서는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권에서는 우리가 한번 따라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장세 흐름에서 가장 큰 특징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세죠. 자,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대주전자 재료가 큰 폭의 상승세, 우리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크게 뜬 이유죠. 제가 주변에 통해서 안 거는 아마 LG화학 쪽에서 지분 참여 쪽죠. 그걸 가능성이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상승된데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돼요.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조금씩 나눠서, 그리고 발표가 만약에 LG화학이 500억 지분 참여라든지 그러한
어느 정도 지분 참여 쪽으로 발표가 되면 오히려 그때는 물량을 좀 큰 폭으로 이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첨보 쪽에서도 11%나 또 상승하는, 그죠?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5.2%, 그죠?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좀 강조해 드리는 종목은 2차 전지 중에서 좀 8개 종목 중에서 지금 5개 종목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좀 조정 양상 보이고 또 새롭게 치고 가는 모습인데,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는 포스코 케미칼은 한 2.3% 상승이죠. 그리고 삼성 S대 한 1% 상승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대, 그죠? 나머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SKC라든지 일진 머트리얼즈 갖고 계시는 분들, 뭐 대주전자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저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코인테크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 완성도가 조정 받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와도 어떤 거는 그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데 어떤 거는 추세가 무너지죠. 그것이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그죠? 그러니까 노는 무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제가 가끔 테마 위주로 많은 시간을 방송을 하려 하는 이유는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테마 안에서 그 안에서 조정받는 종목을 사면은 그런 다른 종목을 따라서죠, 순환매로 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코인텍 항상 말씀드려,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그렇죠? 그 대신 아무 종목이나 아니라, 그렇죠? 그 테마 안에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2차 전지가 강세인 반면에 반도체는 약세죠. 하나 머트리얼즈가 한 3%대,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유니세, 뭐 원익, QNC,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한 1%대에서 2%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저는 반도체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렇죠? 일정 비중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특히 적게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수급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지금은 지지부진한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저는 일정 비중 그러한 종목군들은 끌고 가자. 시장이 바뀌어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반도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특히 재료는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그죠? 150조에서 뭐 200조 정도 투자, 그죠? 반도체 쪽에만, 특히 비메모리,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 오스틴 지역 외에 또 공장 추진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되면은 좀 시장에서 2차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비메모리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바이오주들, 그렇죠? 자, 바이오주도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한양의 알테오젠, 그리고 뭐 NK맥스는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한번 관심 가져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좀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그동안에 상반기 내내 좀 재미를 못 보셨던 분들은 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고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한번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금일 1일 확진자는 1597명으로서요. 뭐 지난주에 비해서 저 요일별로는 소폭 증가했지만은 지금 1차 접종률이 오늘 10시 오전 10시 30분 현재 한 60%가 넘었다 해서 추석 때까지 한 70%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정부 발표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완화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롯데관광개발, 여행주죠, 화장품, 코스맥스, 항공, 대한항공,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2, 3일 받을 때죠. 어차피 이 종목 단기가 아니라 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보고 우리가 관심 갖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보면서 삼성전기가 조금 흐름이 대형주, 어제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합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시장이 한 16부터 뭐 장중에 20%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삼성전기에는 안 빠지려는 노력이, 그렇죠? 장중 내내 나타났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툭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내일 오전에 종합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삼성전기도 소폭 약세를 보인다면은 오히려 삼성전기는 그죠? 뭐 단기가 됐던 중장기가 됐던 한번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는 해서 삼성전기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엿보였다라는 말씀드려서 삼성전기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저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자, 혼자 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그죠? 타이밍 조정받을 때 조금 관심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삼성전기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그죠? 자, 오늘요. 500원이 하락한 18만 2,500원으로 마감됐는데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이 20만 주죠.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최근에 평균 거래량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모습.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어제 오늘 거래가 형성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는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오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죠? 소폭이나마 좀 순매수로 오늘 좀 해줬네요. 그렇죠? 안 빠지려는 노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고 특히 지난번 그렇죠? 16만 5천 원을 저점으로 찍고 요번에 18만 5천 원 돌파할 때 시장을 끌고 올라왔던 것이 기관들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려 왔는데 최근에 한 3, 4일 그렇죠? 하나 조정을 받을 때 기관들이 매도한 물량 보십시오. 올라갈 때 많이 매수한 게 34만 주, 뭐 5만 주, 6만 주, 5만 주, 5만 주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최근 조정받을 때 보면은 3만 3천 주 매도, 2만 8천 주 매도, 2만 2천 주 매도. 매수한 거에 비해서 매도가 그러면은 주가를 한번 더 띄우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로 받아서 조정 충분히 받았던 모습, 그리고 거래량 감소, 매도세가 소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내일 이제 거래량이 한 50만 주 정도만 나와준다 그러면 그렇죠? 충분하게 상승 가능해서 내일 오전 좀 시장이 마이너스권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업종 대표적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기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따라가지 마시고 좀 조정받는 양상 속에 관심 갖고 자 원익기 반도체 종목 오늘 뭐 한 1, 2%대 전반적인 약세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관심 필요하고 자 한번 삼성전자가 요번에 선물 오신 만기 전후로 해서 좀 상승 반전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충분하게 상승세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했죠. 이건 이제 유한 야행 모습이죠.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코인테크 그죠? 이렇게 조정받아 아마 우리가 요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점 돌파하고 거래량 크게 감소죠, 요날. 그렇죠? 거래 감소하고 그래서 매도세 졌고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매수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뭐 이번뿐이 아니라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시장의 흐름에 맞는 테마에서 이러한 종목군을 차지해야지만이 성공할 확률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확률이 높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5G 통신 장비 어제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번 내용 보면 어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미국에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이 이번 달에 하원 표반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라 했죠. 자, 이번에 인프라 투자안에 광대역 통신망이 그렇죠? 교체 등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오늘 삼성전자 애플이 그렇죠? 예, 스마트폰을 신종을 내놓는데 삼성전자는 폴드폰을 잘 팔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5G 가입자가 늘어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가 지연되는 데 따라서 이 설비 투자 수요가 좀 높아질 기대. 또 애플도 요번에 아이폰 13
출시가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5G용이기 때문에 그죠? 요번에 이 수요가 아마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에서 또 이 통신 설비 5G용 아마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이 그죠? 이제 이 일본 쪽하고 그리고 또 영국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인도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5G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죠. 5월에서 12월 내년에 아마 1분기부터 이 5G 통신이 아마 입찰이 될 거라는데 삼성전자가 그죠? 인도 시장에서 예, 아마 좀 크게 좀 지금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는 릴라이언스 통신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아마 4G 때도 삼성전자가 아마 납품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5G도 아마 수주할 가능성에서 삼성전자 쪽에 그렇죠? 관련된 거래처를 하는 협력 업체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FN 가이드에서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RFHIC겠죠? 2분기에서 3분기에도 흑자를 지속할 전망이고 에이스테크는 2분기 영업수출 9억에 했지만은 3분기에는 126억 그렇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러한 종목 실적이 3분기에 좋아지는 종목군들 관심이 갖되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먼저 에이스테크, 그렇죠? 예, 기지국 안테나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 에릭슨,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노키아, 화웨이 등을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서진 시스템은 5G 함체를 만드는 알루미늄 가공 업체죠. 삼성전자 협력 업체. 그리고 OE 솔루션, KMW, 그렇죠? 그리고 RF텍은 안테나하고 또 필터 만들고 RFHIC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그동안은 하이 비중이 컸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RFHIC 그렇죠. 아까 만들어 실적도 2분기에서 3분기에도 흑자 전환. 그렇죠? 근데 5G 통신 장비가 작년 8, 9월 달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그렇죠? 예, 뭐 기본적으로 최소 30% 고점 대비 30%에서 뭐 한 50% 정도 낙폭이 심화됐어요. 뭐 중간중간에도 빠졌다가 강한 반등을 주고 다시 또 빠지고 또 반등 주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 1년여 동안의 계속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이번 상승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뭐 정고점까지 뭐 이렇게 가지는 힘들더라도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실적 부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실적이 좀 회복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간다라면 좀 반등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협력 업체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 하면 에이스테크, RFHIC 였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매출은 2분기에 전년 동기에 8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영업이익은 그렇죠? 그렇게 석자는 전환이 됐지만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크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보죠. 자, 이것이 미래에셋 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작년에 49억인데 올해 전망치가 661억이죠. 서진시스템. 내년에는 977억. 그리고 2023년에는 1200.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진다. 그렇죠? 서진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 업체고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 자 RFHIC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은 화웨이 비중이 컸지만 삼성전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실적도 보면 신한금융투자가 예상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22억 정도인데요. 이 3분기보다 4분기가 실적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요거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인데 작년에 영업이 30억 적자가 났는데 올해 128억, 내년에 332억.
그리고 2002년 420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의 지금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삼성전자 관련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죠. 통신 시험 장비 및 계측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인데요. 자, 뭐 스몰셀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은 이제 시험 장비 및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 5G를 설비를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먼저 이러한 테스트를 거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시험 장비 이노와이어리스 그렇죠?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HFR 이 프론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렇죠? 예, 상당히 실적이 그러니까 4G 때 거래했던 데가 이제 5G도 실시가 하면은 그렇죠? 당연히 이 HFR 거를 좀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서 이 HFR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통신사인 SK텔레콤을 비롯해서 예, 미국의 1, 2 업체인 버라이즌, AT&T 그리고 일본의 NTT 도코모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텔레콤 말레이시아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렇죠? 실적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지지부진한데 이제는 바닥을 치고 턴 어라운드가 된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통신 장비 업체도 우리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좀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차트들 한번 볼까요? 자 서진 시스템 어제는 한 8.5% 상승하고 오늘은 보합권 마감됐죠. 자 전일 급등에 따른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4만 저점이 4만 원이죠. 요거 뭐 살짝 깨도 여기 몸통의 중간 가격대 수준 그죠? 내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번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가면은 조정을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은 2, 3일이라 했어요. 그러면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어차피 바닥권에서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도 57,000원 그렇죠? 예, 고점 대비해서 한 30%까지 뭐 저점으로 따지면 더 많이 빠졌다가 살짝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 4만원 좀 밑에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정도 이틀 동안에 4만원 밑에 내려오면은 좀 분할적으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RFH 아시겠죠? 요거는 먼저 좀 탄력이 상대적으로, 그죠? 이 서진 시대는 좀 약한 흐름이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져요. 수급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은 좀 서두를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급하죠.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좀 여유 있게 내가 원하는 가격대 뭐 33,000원대 그렇죠? 지금 34,400원인데 요거보다 한 1,000원 정도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번 그때부터 관심 필요하다 해서 RFC도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자 이러한 종목군들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작년 8, 9월달 고점에서 좀 거의 뭐 1년 가까이 그죠? 이 RFHS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하면 한 29%냈죠.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는데 좀 많이 빠진 종목들 보면 뭐 HFR 같은 경우는 51% 그렇죠?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 KMW도 뭐 거의 50% 정도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34% 정도. 지금 고점 대비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등세는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갖고 계시면 너무 급하게 매도. 어차피 지금 오랫동안 고생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면서까지 그죠? 아니면 이동평균 뭐 만약에 RFHI 가격 되면은 뭐 한 3만 7, 8천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봐였죠. 그러한 부분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아까 만들어 RFH 하시는 뭐 33,000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만들어 서진 시스템 죠 조정 받을 때 그리고 뭐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죠.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KMW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자, 요게 이제 8월 31일인데요. 이것이 아마 저 MSCI 지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이제
편입됐다가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죠? 조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KMW 같은 좀 반등 차원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가져야했다는 반등 차원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HFR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네 종목,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에이스테크, 삼성전자 협력 업체면서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 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한 2, 3일 조정받을 때 한번 타이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좀 끌고 가서 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오는데 단발성보다는 조금 연속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인데요. 3개월에 150만원, 그렇죠? 좀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그렇죠? 따라다니기보다는 시장의 주도주를 캐치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것이 2, 3일 정도 조정을 받을 때부터,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렇죠? 특히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군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놀아야지만이 내가 매수한 종목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을 빨리 해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